지난 6부 우리는 무신정권의 개혁을 꿈꿨던 경대승이라는 젊은 이상주의자의 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짧고도 덧없었던 그의 시대는 병마와 함께 쓰러졌고 그 후 고려는 다시금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부에서는 경대승 사후 권력을 장악한 천민 출신 이민의 포갑과 그에 맞서 터져나온 만적의 외침, 그리고 비극적인 좌절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재상과 장군도 할 수 없는 노비는 어디 있는가? 지금 최하층민인 우리가 일어설 때다. 라는 만적의 절규는 무신정권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민이 피 흘려 세운 권좌 위에는 또 다른 칼날이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의 염원은 점차 희미해지고 오직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만이 왕조의 명운을 잠식해가는 암울한 시대, 이제 무신정권의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고려를 뒤흔들었던 절대 권력자 최충원의 시대가 막을 엽니다. 모든 무신들을 뛰어넘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최충원의 피로 물든 등장은 과연 고려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이번 8부에서는 무신정권의 절대 권력자 최충원의 피로 물든 등장을 다루겠습니다. 1. 탐욕의 끝. 이민의 몰락. 1196년 봄, 고려의 수도 개경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7부에서 다루었던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민의 폭정이 고려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불만을 쌓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권력의 정점에 선 이민은 그 누구보다 탐욕스러웠고 그 탐욕은 썩은 내를 풍기며 고려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왕마저도 하대하며 위세를 떨쳤고 자신의 아들들을 비롯한 일족들은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고 민가를 침범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민의 횡포는 문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의 폭정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거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며 백성들은 매일 밤하늘을 보며 저 지옥 같은 날들이 언제 끝날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견제를 낳는 법. 이민의 무도한 행동들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한 인물의 칼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충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중부, 경대승 등 이전 무신 집권자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무인의 길을 걸었지만 그 속에는 남다른 정치적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자비한 결단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의 방탕하고 문란한 행보를 지켜보며 언젠가 반드시 그를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정리하려는 야심이자 동시에 고려라는 혼란스러운 바다의 거친 물결을 잠재우려는 냉철한 이성이었습니다. 최충원에게 있어 이민의 몰락은 시대의 요구이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2. 최충원, 때를 기다리는 칼. 최충원은 무인으로서의 뛰어난 무력과 함께 정치적 수완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그를 함부로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최충원은
명종과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무력화된 왕권의 주인인 명종 역시 이의민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최충원의 강단 있는 기계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왕실과 무신 사이의 오랜 반목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의민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최충원의 큰 그림 속 작은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휘두르는 무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이의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의민의 아들들이 왕실의 산지를 함부로 침범하고 민간인의 집을 강제로 빼앗는 등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은 최충원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이의민을 떠나 있었고, 최충원은 그 민심을 자신의 칼날 위에 싣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냉철했으며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오직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최충원에게 권력은 그저 혼란을 다스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이의민처럼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3. 비극적인 권력의 단두대, 이의민의 최후. 마침내 최충원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칼날을 빼들 때가 왔습니다. 1196년 4월, 최충원은 그의 아우 최충수 등과 함께 이의민 제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의민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개경 근교 미타산 별서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최충원은 지체 없이 기병을 이끌고 별서를 급습했습니다. 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기습당한 이의민은 황급히 말을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최충원의 추격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추격 끝에 이의민은 가까스로 도피처를 찾으려 했지만 이내 최충원이 휘두른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도 한 시대를 풍미하며 무신의 왕이라 불렸던 천민 출신 권력자는 또 다른 무인의 칼 아래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최충원은 이의민의 목을 베어 개경에 매달아 보였습니다. 이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경고이자 자신이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의민의 잔인했던 아들들 또한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충원은 일련의 숙청 과정을 통해 이의민 세력의 잔당을 뿌리 뽑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절대 권력자의 등장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바뀐 권력의 풍향계 속에서 불안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기대감마저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도한 이의민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4. 봉사 10조 개혁의 가면을 쓴 권력 강화.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최충원은 곧바로 명종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봉사 10조. 이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한 무인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최충원은 이 상소를 통해 무신정변 이후 고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내용은 민생 안정, 탐관오리 처벌, 관료기강 확립, 불교 폐단 시정 등 고려 사회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봉사 10조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진심 어린 개혁안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집니다. 봉사 10조는 최충원이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혁을 명분 삼아 자신에게 반대하는 기존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등용하여 조정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탐관오리 처벌 조항은 이민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문신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봉사 10조는 명분으로는 왕실의 부활과 민생 안정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충원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충원은 자신의 지배를 단순한 무력 찬탈이 아닌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포장했습니다. 또 교정도감과 도방 철옹성 같은 권력의 구축. 최충원은 봉사 10조를 통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실질적인 권력 기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하고 가장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되었던 기구가 바로 교정도감이었습니다. 교정도감은 본래 권력형 비리나 국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지만 최충원에 의해 상설기구화되고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통해 국가의 인사, 재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했고 심지어 왕실의 업무까지 관장하며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왕과 기존의 조정기구들은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교정도감이 모든 국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입니다. 또한 최충원은 자신의 사병 집단인 도방을 재정비하고 강화했습니다. 도방은 경대승 시대에 그 틀이 마련되었지만 최충원 시대에 이르러 규모와 기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무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도방을 통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최충원은 교정도감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도방으로 국가의 모든 반발을 진압하는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갖춘 무신 최고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고려의 왕권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왕은 그저 최충원의 뜻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독재 정권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민을 제거하고 명종의 묵인 아래 봉사 10조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한 최충원. 그는 교정도감이라는 강력한 통치기구와 확대된 도방의 무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무신정변으로 시작된 혼돈의 시대는 이제 최충원이라는 거대한 독재자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역사는 이제 최충원의 피 묻은 칼날 위에 쓰여질 것입니다. 과연 최충원의 절대 권력은 고려를 안정으로 이끌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을까요?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